3.1운동 이후 1920년대의 민족운동이 이념적 발전과 분화를 겪으면서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위기에서 1926년 4월 6일 순종이 사망했습니다. 고려공산청년회 일명 고려공청은 이를 계기로 천도교, 조선노동총동맹, 학생사상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등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역할을 분담한 가운데 경성지역 학생들이 참가한 60만세 운동을 계획했습니다. 이 운동에 보전과 보전의 울타리 천도교 그리고 보전 학생들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거사 직전 1926년 6월 6일 천도교 총부에 감추어둔 경문이 발각되어 천도교와 개벽사 관련자 80여 명 및 각 사회단체 인사 200여 명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6월 10일 오전 국장 대여에 발인 행렬이 창덕궁을 떠나 8시 30분 종로 단성사 앞을 지날 무렵 30에서 40명의 중앙고보 학생들이 만세를 제창하고 경문 1천장을 살포하며 태극기를 휘날리자 만세 함성은 노도와 같이 번져갔습니다. 보전 학생들은 창덕궁에서 1.2km 떨어진 청계천의 관수교 부근의 도열에 있다가 대여가 지나갈 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보전 학생 7명을 포함 21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때 체포된 이천지는 당시 경성제대 예과생이었지만 60만세 운동으로 제적된 후 보전에 입학했습니다. 경문을 배포하다 체포된 중앙고보 4년생 이현상도 1927년 보전법과에 입학했습니다. 순종 인산을 앞두고 1만여 명의 병력을 경성과 주요 도시에 동원한 일제의 경계로 60만세 운동은 3.1운동에 비해 규모는 크게 줄었습니다. 운동의 주체와 이념 측면에서도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요. 탐탐이 설명해 주세요. 첫째, 가장 큰 특징으로 이념의 차이를 넘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연대하여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한 점입니다. 이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의 민족대당 결성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내에서 민족협동전선체로서 신간회가 결성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이후 민족운동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이 독자적 운동 주체로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경성으로 국한되었던 학생운동 조직이 이후 지방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학생운동 조직이 전국에 걸쳐 결성되었고 각 학교에서 식민교육 타파를 주장하는 동맹유학이 빈발했습니다. 학내의 비밀결사 조직이 확산되면서 학생운동도 질적으로 변화했고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이듬해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학생운동 역량이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60만세 운동 이후 확산된 학내 비밀결사는 고려공산청년회, 일명 고려공청산하 학생운동을 지도하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사회주의 색채를 강하게 띄어갔습니다. 고려공청은 60만세 운동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었으면서도 1926년 9월 재조직되어 1927년 1월 경성 중심으로 조직한 고려공청 경기도위원회 산하에 학생야채이카를 두었습니다. 학생야채이카는 경성지역 학생운동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일명 조과연을 중심체로 활용했습니다. 조과연은 60만세운동 후 다수 집행위원이 구속되어 일시 침체되었지만 보전법과생 이현상과 상과생 현운필 등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1928년 3월 고려공산청년회는 학생운동 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위원으로서 경기도 책임을 맡은 조각가로서 사회주의 예술을 추구한 김복진과 그의 권유에 따라 학생야채이카에 입회한 보전법과 2학년 이현상 등 4인을 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현상 등 지도부 학생들은 경성의 중등학교 이상,
조선인 학교의 5에서 7명 규모로 독서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에 나섰는데요. 이현상은 보전과 연전, 경성제1고보를 담당했습니다. 이현상이 주도한 보전의 독서회원은 법과 1학년 백윤호, 김영탁, 황백수, 강선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전독서회는 1928년 7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진행된 일제의 대대적인 공산당 검거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고요. 게다가 8월에 이현상이 기억당 학생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현상이 구속된 후 보전독서회는 1928년 10월 현운필이 재조직하여 후속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현운필도 공산당 열성자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운필이 검거된 후 보전 학생들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연계는 홍승유를 통해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929년 5월 고려공산청년회에 가입하고 학생 야채이카 책임자가 된 홍승유는 보전 독서회를 재조직하고 경성의 사립중등학교에 독서회를 조직해서 42명의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보전의 동맹 휴교를 계획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홍승유도 1929년 7월 체포되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탐탐이 이제 광주 학생운동에 대하여 알아보죠. 네, 교수님. 60만세 운동으로부터 약 3년 후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폭발했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호남선 통학열차 안에서 한국인 학교인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한 것이 원인이 되어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중학교 학생들 사이 패싸움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인 학생들만 일방적으로 구속되자 이에 항의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각급 학교의 동맹유학 투쟁으로 발전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쟁의 여파는 한 달이 지난 1929년 12월 3일 이후 경성으로 파급되어 경성제대를 비롯하여 경성제1고보, 경성제2고보, 휘문고보, 경신고보, 보성고보, 중앙고보, 중동학교 등의 학생 걸기를 호소하는 경문이 뿌려지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고 대부분의 중등학교가 조기 방학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보전도 1929년 12월 10일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보전 학생들의 시위는 1930년 1월 15일 개학과 동시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오전 10시경 200여 명이 1교시 수업이 끝나자 2교시부터 교정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송현동 캠퍼스입니다. 건물 앞 교정에서 성토대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학생들은 구속된 동료 학생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동맹유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며 이른바 교투를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 시위를 계속하다가 교실로 들어가 결의사항을 조선총독, 항무국, 동경내각, 문부성의 전보로 송달하기로 하고 한시경 해산했습니다. 이때의 주요 결의사항은 구속학생 즉시 석방과 학원 독립 등이었습니다. 이날 시위로 보전은 상과 2학년 이원칠 등 15명이 검속되었습니다. 1930년 1월 15일 보전 학생 시위는 이후 이화여고보, 배재고보, 경신학교, 경성여상, 동덕여고보, 정신여학교, 배화여고보, 이화여전 등 시내 각 학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9년 말 시위가 다시 재연되면서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1930년 1월 20일까지 임시유교로 들어갔고 보전은 24일에야 다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보성전문을 경영하던 천도교가 주도한 3.1 만세운동. 조선공산당이 머리가 되고 천도교가 몸이 되고 학생은 팔과 다리가 되어 펼쳤던 60 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국내 3대 독립운동인 광주 학생운동에서도 보전은 운동이 학교 단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중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